이건 천벌이야. 천지신명님께서 노하신 것이 분명해. 모두 잠든 새벽녘 한 젊은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시선은 옆에서 뒤척이는 동생의 모습에 가엾게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젊은 무녀는 이토록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2024년 10월 중국 동부 해안을 덮친 대재앙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슈퍼문 현상과 맞물려 발생한 초대형 해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 인간이 만든 방파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바닷물에 집어삼켜졌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거대한 화물선들은 장난감처럼 휩쓸려갔습니다. 이 재해로 넓은 농경지는 바닷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12조 원이 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한국의 한 젊은 무녀가 이 재앙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남긴 말인데요. 한국 문화를 훔치려 한 대가라는 그녀의 예언은 최근 한중 문화 갈등과 맞물려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의 경고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메이린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미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름이 두 개냐고요? 저는 조금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가슴에 품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아버지는 90년대 초반 젊은 열정과 불안한 설렘을 안고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나셨는데 그때는 한중 수교가 막 이루어진 시기였고 중국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던 때였죠. 아버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셨는데 중국어가 서툴러 현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고 해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붙은 중국어 회화 과외 모집 홍보를 보고 망설임 없이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만난 분이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베이징대 중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 첫 만남을 잊지 못하신다고 해요. 도서관 그룹 스터디실에서 처음 뵌 어머니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윤기 나는 긴 머리를 하고 계셨대요.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환한 미소와 함께 니하오라고 인사하셨는데 그때 살포시 접히는 눈가의 웃음 주름이 너무 예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고 하셨어요. 미리마, 내 어머니는 정말 매력적인 선생님이었어. 내가 아무리 발음을 틀려도 따뜻하게 웃으면서 끝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 수업 끝나고 베이징 골목길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단다. 어머니도 그 시절을 회상하실 때면 눈가가 촉촉해지세요. 처음엔 그저 서툰 중국어로 더듬거리는 평범한 외국인 학생이었대요. 하지만 수업이 계속될수록 아버지의 성실한 모습과 따스한 인품에 자연스레 마음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매번 수업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오신 간식들이었대요. 라면과 과자, 김 같은 소소한 한국 간식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한국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사실 수줍음 많으셨던 아버지가 나름대로 표현하신 애정의 표시셨대요. 지금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의 생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전날 밤새도록 고생하시며 불고기를 만드셨다고 해요. 90년대 초 베이징에서 불고기 재료를 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한국 식품점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배 가른 것과 간장을 구해오시고 당시 중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참기름까지 공수해 와서 처음 해보는 요리에 도전하신 거예요. 서툴게 만든 불고기였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맛을 전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정성에 어머니는 크게 감동하셨대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불고기 맛에 어머니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시며
그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연인이 된 후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는 양가에서 모두 반대가 심했어요. 90년대만 해도 국제 결혼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특히 한중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은 큰 걸림돌이었죠. 특히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심하셨는데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신 분이라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외가를 찾아가 정성껏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도 도우시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시면서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셨대요. 특히 외할아버지께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가능성을 설명하시면서 성실하게 살며 효도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죠. 그렇게 6개월 동안 진심을 다해 노력한 끝에 마침내 외가의 허락을 받아내실 수 있었다고 하셨죠. 제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베이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중합작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양국의 건축 문화를 접목시키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이끄셨어요. 어머니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셨고 저에게도 두 나라의 문화를 균형 있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의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다행히 그때 우리 가족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큰형님 딸인 서아 언니였죠. 언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20살 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집안의 신기한 일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의 영험함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은 무녀로 불리며 언니의 예언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특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력으로 많은 이웃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어요. 언니는 우리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서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처음에는 저도 언니에게 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반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속신앙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미신처럼 취급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일어난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죠. 갑자기 언니가 어머니께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당분간은 절대로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가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늘 침착하던 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급해서 모두가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의아하셨지만 언니의 절박한 어조에 중국에 계신 외가 식구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어요. 저는 그때 언니의 말을 그저 과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동부의 한 지역에서 슈퍼문으로 인한 대규모 해일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도시를 덮쳤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외가가 있는 지역은 해안가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해요. 다행히 언니의 예언적인 경고 덕분에 외가 식구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 징조야. 하늘이 보내는 경고라고. 언니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모두가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루 12시간, 때론 16시간씩 일하며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오직 나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토록 힘들게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 88올림픽으로 세계에 우리를 알렸고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줬죠. IMF 외환위기 때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그렇게 한국은 도움만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든 문화유산들을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행태가 하늘의 노여움을 산 거라고 했습니다. 한복은 한족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죠. 중국의 최근 행보는 단순한 문화 차용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베끼고 역사를 왜곡하며 심지어 우리 민족의 뿌리마저 부정하려 했죠. 서아 언니는 이런 행태가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훔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보았어요. 조상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온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는 모두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언니는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들려줬죠. 조상의 넋이 깃든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 법이다. 지금 중국이 겪는 상황이 바로 그런 거라고. 단순히 문화 몇 가지를 가져가는 차원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려 한 것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거였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몸속에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언니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온 우리만의 고유성, 이것들을 함부로 짓밟으려 드는 건 어쩌면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얼마 전 중국 웨이보에서 한복 논란이 일었을 때는 평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중국의 한 유명인이 한복을 입고 찍은 동영상을 올리며 이것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셨죠.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늘 품고 계셨던 근심이었대요. 제가 자라면서 이런 갈등 상황을 겪게 될까봐, 모국이 이웃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늘 마음 한구석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고뇌는 우리가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부터 깊어지셨대요.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자연스레 한국의 역사도 접하게 되셨고, 일제강점기의 상처, 6.25 전쟁의 비극,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셨다고 하셨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저력이 존경스럽다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즘 중국이 보이는 행동은 마치 옆집 아이가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을 제 것인 양 가로채려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서아 언니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포근히 감싸주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양국의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애쓰셨는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맺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날 밤의 이야기는 특별했어요. 언니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은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최근의 해일 예견도 우연이 아니었다며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제는 어머니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징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두 나라를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어머니의 고백에서는 더 이상 혼란이나 망설임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한중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 가족을 통해 두 나라의 밝은 미래상을 그려 보이는 듯했죠. 문득 제 안에 흐르는 중국인의 피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인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한글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흉내내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오면서 어린 시절 베이징에서 보낸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은 늘 한국을 경계하고 견제해왔던 것 같아요. 한류 열풍이 불 때도 자국 문화보호라는 이름으로 온갖 제재를 가했지만 정작 한국의 문화는 서슴없이 따라했죠. 이런 모순된 태도를 보며 저는 중국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으로 고민했어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피를 나눠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 양쪽 모두를 사랑하면서도 때론 그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중 정체성은 결코 짐이 아닌 축복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요. 중국의 피를 물려받았기에 더욱 당당하게 중국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거야. 이 말씀은 제가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저는 결코 중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이 사랑하기에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닌 이중 정체성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요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부끄러워하며 움츠리기보다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요. 때로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문화가 왜곡될 때마다 진실을 알리는 글을 쓰고 SNS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며 양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공유하죠. 제가 가진 이중 정체성은 이런 활동들에 더 큰 설득력과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독특한 관점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제게 준 특별한 사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역할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의 문화 갈등을 지켜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이중 정체성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의 달은 서울에서 보나 베이징에서 보나 한결같이 아름답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인의 피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제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는데 제가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특별한 정체성을 선물로 받은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의 의미일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서아 씨의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단순히 현재의 과제가 아닌 조상님들의 뜻이기도 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복, 한글, 김치를 비롯한 우리의 고유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키고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